네, 오늘 두 번째 만나볼 대학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조희권 경희대 선임 입학사정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희대 입학사정관 조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경희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경희대가 선호하고 원하는 학생상이 있다면 어떤 상일까요? 일단 이제 경희대는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와 분야에 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한 학생들, 그 다음에 그런 기록들이 충실하게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들을 눈여겨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희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2019학년도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건 입학사정관님께서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내신 성적만이 아닌 학생부의 기록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고교 연계 전형에 좀 많이 주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교 연계 전형은 정량적으로 내신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네오네상스, 고교 연계,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지원 자격 혹은 특성, 역량에 따라서 그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키워드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선생님 그럼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먼저 이제 그 내신 성적만이 아닌 학생부 기록에 주목하라는 얘기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신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 지원하느냐 혹은 합격하느냐에 좀 많은 관심을 갖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름 그대로 학생의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활동,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까지 같이 그 포함해서 그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중요한 평가의 한 축이지만 그것이 합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당락 결정하는 잣대는 아니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특히 이제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의 의미가 아니라 뭐 성적이 상승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원하는 지원학과나 계열에 적합한 그 교과 성적이 높거나 뭐 이제 그 혹은 활동을 보완하거나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신 성적의 평균이 아닌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나 계열에 맞는 학생부의 기록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형을 선택을 하고 학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합격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계속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제 고교 연계 전형이 있는데요. 이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 내신 성적이 정성적인 아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그 좋은 학생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은데요. 이 전형은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착하고요. 그 다음에 충원률이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이 전형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경희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이잖아요. 예. 그 두 전형의 특징과 서류 평가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일단 이제 네오네상스 전형은요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종합 평가 100%. 수능 최저 없이 3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선발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의학 계열도 선발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네오네상스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자신의 목표에 따라 활동을 한 좀 균형 잡힌 인재를 좀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계열에 좀 뚜렷한 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한 학생이라면 이런 전형에 그 지원하는 거 좋고요. 고교연계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신 성적이 정량적으로 40%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평가 6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나 계열에 적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학과를 정하는 건 옳지 않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학과나 그 계열에 관련된 활동 기록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좀 면접에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을 좀 잘 갖췄고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교 연계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서 학교당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열 3명, 자연계열 2명, 예체능 1명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추천을 받는 것이 필수이겠죠. 네, 계속해서 선생님 마지막 키워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오르네상스, 고교 연계, 또한 고른기회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기록이나 자신의 성향, 진로 희망, 혹은 이제 지원율과 경쟁률을 파악을 해서 그 자신이 가장 강점을 발휘하고 자신이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는 전형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전형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는 2단계 면접 비중이 무려 30%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면접 대비를 하면 좋을지 팁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이제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좀 걱정이 많은데요. 사실 요즘에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그러니까 실질 비중이죠. 굉장히 좀 적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 시간도 한계가 있고요.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좀 고민을 덜 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하고 고른 기회 2개 전형이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인성과 전공 적합성에 관련 질문을 지원자가 답변하는 문답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학과는 면접 시간이 10분이고요. 의학계열은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열은 수능 최저가 없는 만큼 이제 그 학생이 의학에 정말 관심이 많은지, 그 다음에 이 의학에 대한 것들을 남에게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꼼꼼히 살펴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희대 면접은 출제 문항 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이제 대기하는 10분 동안에 인문, 사회, 의학 계열에 주어진 제시문을 읽은 다음에 면접에 임하는데요. 제시문은 고등학교 범위 수준이고요. 따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형 질문이 아니라 학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느냐 이런 걸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 되고요. 일단 전체 10분 중에 한 5분은 제시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나머지 5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정재현 선생님, 우리 또 학생들을 위해서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대신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들 중에서 좀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 문제인데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이제 일반고 학생들 이제 흔히 지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보니까 검정고시 출신자에게도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학생부가 없는데 지원 가능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저희가 좀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동등학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모두 문호를 개방하는 이제 전형으로 이제 설계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학생부가 없어서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학생부 대체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이 활동한 내용들을 이제 적고 이제 증빙 서류를 내게 되면 그걸 자기소개서와 함께 그걸 통해서 선발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2019학년도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키워드로 살펴봤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그럼 경희대 학교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요,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경희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경희대 간호학과 네오르넥상스 전역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간호사고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주요 교과 내신 평균 1.94등급이고요. 6월 모의고사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5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희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자, 입학사정관이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15초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경희대에 꼭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자신 있게 우리 한번 PR 한번 해봅시다. 시작! 1학년 때 경희대 간호학과 선배가 멘토링을 와서 학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중 한방 간호학개론을 배운다는 것에 인상이 깊어서 지원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고개를 막 끄덕이시고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학생이 경희대 간호학과 네오르넥상스 전역 희망하고 있잖아요. 해당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제 그 경희대는 간호학과 인문 자연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총 11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제 경쟁률은 좀 높죠. 17대 1, 17.8대 1이니까 한 18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오르넥상스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를 가지고 서류 100으로 이제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으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우리 학생의 경희대 간호학과 네오르넥상스 전형에 대한 현재까지 준비 사항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자, 유석영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교과 내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3, 2, 1, 1.5 등급, 등락으로 평균 1.9등급입니다. 수학은 4, 3, 1, 3 등급, 등락으로 평균 2.4등급이고요. 영어는 3, 2, 1등급 상승으로 평균 1.8등급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6월 모평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4등급, 수학 나영, 영어 3등급, 한국사도 3등급이고요. 생활과 윤리가 4등급, 사회문화가 3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3.5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교과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제 교과 성적을 좀 분석해 드리면 이제 학생의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교과에 국영수 4 성적 추이를 보면 3.2등급부터 출발했습니다. 2.2, 1.6, 1. 3학년 1학기 때 조금 처져서 1.71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1.94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전 교과 성적 추이를 보면 3.29등급으로 시작해서 2.43, 2.14, 그다음에 1.42, 1.78로 평균 등급이 2.21등급으로 우수합니다. 교과의 평균 등급이 국어하고 영어 과목이 우수하고 사회하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인문 계열 학생인데 과학 중점 학교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과의 화학원과 생명원의 2등급의 성과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에서 강점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분석해 드리면 수학과 영어 성적이 좋고요. 국어하고 사탐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학생이 이제 최저가 있는 전형도 있고 그래서 모의고사의 어떤 목표를 국어는 3등급, 수학 나영과 영어는 2등급, 사회문화는 1등급, 생활과 윤리는 2등급을 목표로 계속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친구에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수능 공부를 끝까지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6월 모평에서 수학 영역의 원점수가 몇 점이었고 수학 나영에서 주로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점수는 81점이었고 틀리는 영역은 주로 미분에서 틀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3학년 때 내신에서 3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뒷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6월 모평이 시험 범위의 일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일부가 안 들어간 부분까지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2등급의 컷이 88점의 원점수였습니다. 그래서 2등급 이상의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수2의 지수와 로그, 그 다음에 미적분 1의 미분법과 적분법에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유석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경희대 간호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알아볼게요. 자,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은 맑음이고요. 수상 경력 흐림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비교과 활동?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수상 부분에서 좀 약간 흐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자율과 동아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점으로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수상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학 경시나 영어, 말하기 대회, 교과 우수, 쓰기 대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학업 역량이 우수한데,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화학과 생명과학에서 이제 경시대회 상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율 부분은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경험의 다양성이 돋보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토론, 사회자, 피아노 반주, 인문학 한마당의 조장 활동 등은 굉장히 우수하게 볼 수 있었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진로 탐구의 정기 동아리와 토론, 중창부, 생명과학, 자율동아리 활동을 한 부분은 건전한 학교 생활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어떤 준비도가 강점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한 곳에서 한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나눔과 배려, 효의 실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성실함과 인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진로 부분은 인문학 학생이면서도 생명과학 자율동아리 한 점, 또한 진로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 준비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활동도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독서활동을 했는데 3학년에서 조금 더 전공과 관련된 독서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조희건 선생님께서도 아마 우리 학생 자료를 자세하게 살펴보셨을 텐데요. 먼저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지금 유성우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학생은 이제 본인 진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걸 이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특히 이제 지원학과 관련된 활동을 되게 다양하고 꾸준하게 수행했고요. 특히 이제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이나 화학 등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원학과에 대한 그 높은 관심과 이제 행동을 의미할 수 있고요. 봉사활동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은 굉장한 강점입니다. 네, 선생님 아쉬운 점과 보완할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뭐 특별히 아쉽다기보다는 충분하게 학업 역량을 갖추긴 했는데 이제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성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반면에 3학 다소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학업 역량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이제 조금 그 떨어진다는 점이 좀 그 눈에 좀 걸리긴 하지만 충분하게 뭐 이제 높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본인의 학업 역량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예, 그 본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로 관련 다양한 교내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은 우수합니다. 다만 이제 간호학과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굉장히 잘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명확한 지원 동기를 진솔하게 적는 것도 중요한 그 준비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잘 듣고 있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인문 계열에서도 면접을 볼 때 과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형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계열이나 학과에 어떤 질문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학생이 그 간호학과를 지원을 했고 그 인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관련 수업도 듣고 동아리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 어떤 활동을 했고 뭐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물음을 할 수 있지만 생명과학의 교과적인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묻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경희대 입학사정관님과 또 유석영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조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가고 싶은 그런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고 꼭 경희대에 입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경희대 신입생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입시 Q&A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자,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경희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죠. 아이디 김스세님의 질문인데요. 물리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학교에 물리2가 편성돼 있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라는 궁금증이었는데요. 선생님, 어떨까요? 예, 결론적으로 해서 불이익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이 그 속한 그 학교나 교육 환경을 고려하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들을 수 없는 혹은 할 수 없는 활동이나 교과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가를 이제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교육 환경에 따라서 평가 절상, 평가 절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물리 2는 못 들었지만 이 학생이 뭐 물리 1이라든지 혹은 물리 관련 활동을 학교 내에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에 있는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미나육님의 질문인데요. 입시 관련 자료를 보니까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등급이 낮은데 합격했다는 수기를 봤어요. 이런 학생들은 비교과가 월등히 좋았던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제 그 과도한 좀 걱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희대가 그 내신의 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신과 비교과에 대한 보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그 1학년 때는 못했지만 2, 3학년 때 상승했다거나 아니면 평균 등급은 높진 않지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이나 혹은 학과 관련 교과목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면 경희대는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충분히 우수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의 어떤 평균 등급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나 계열에 적합한 우수한 기록이 있느냐 이것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 BTS48님의 질문인데요. 재시문 면접 평가는 학생의 논리를 평가하나요? 아니면 도덕성, 윤리관 등 인성을 평가하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평가하는 건가요? 이렇게 뭐 무자르듯이 하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 이제 재시문, 출제문항 면접은 학생의 이제 논리적인 답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한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한글을 읽고 나서 자신이 생각한 내용들을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그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충원율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에 그 임하게 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이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요새 면접은 내가 너무 잘해서 꼭 붙겠다라기보다는 실수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지현 선생님께서도 대신 질문 부탁드릴게요. 경희대학교의 이제 자소서는 다른 대학하고 또 다르게 독자적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4번 질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예, 그 경희대 이제 자기소개 4번 문항은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그 다음에 왜 그 활동을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원하려는 학과나 계열을 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그 학종에서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경희대는 이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자는 학생의 모집단이 적합한 인재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의 이제 활동, 역량, 경험들이 어떻게 잘 수렴될 수 있는지, 내가 왜 그 학과에 꼭 가고 싶은지에 대한 여부를 좀 진솔하고
예, 그다음에 좀 간절하게 쓰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선생님을 또 보내드릴 시간이 다 됐네요. 경희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예, 그 경희대는 경력이 오래되고 그 평가 전문성이 높은 사정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학생부와 서류를 정말 꼼꼼히 평가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잘 어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무더위에 힘들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9월까지, 10월까지 힘을 내셔서 경희대 지원하고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9학년도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